일단은 인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어 강의 맡고 있는 문정호예요. 반가워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죠. 누구 왔지? 여러분들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프린트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고 뭐 차근차근 설명은 해줄게요. 그리고 교재는 언제 나오고 교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1년 강의 계획도 설명해주고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것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근데 어차피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듣고 물어보면 돼요. 궁금한 거는. 지금 그 프린트 그 상단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블로그 주소 있죠. 그 블로그 주소에 오시면은 제 프로필,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제 과정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는 거기서 뭐 간단한 영상도 좀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이렇게 많이는 안 올려요. 바빠서요. 유튜브 진짜 힘들어요. 영상 하나 올리려면 막 편집하고 뼈가 녹아나서 유튜브는 잘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지방직 시험을 끝으로 국어는 완전 바뀌어요. 뭐, 맞아요. 다 바뀌어요. 알겠지만은 그 개편 예시문항이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항이 바로 그거예요. 2023년도 하반기에 이미 출제기조를 전환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이제 이번에 지방직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인 2025년 국가직 시험부터 바뀌는 거죠. 요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와서 앉았다 그러면은 엄마가 돈 대준 거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좀 적극적이고 지금 진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몰라도 돼요. 왔으니까는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중요한 거는 내 자랑이지만 그거에 맞게 교재는 확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파란색 보고 있는 그 교재 있죠? 그 교재는 이제 과거의 교재가 됐고 이 교재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바닥에서 선생님 예전에 책 보고 있던 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계속 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 저 예전에 공부하던 거 있는데 바뀌면 어떻게 바뀐 걸 내가 바꾼 건 아니잖아. 정부가 바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거 답습하듯이 공부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교재는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 교재는 지금 현재 입고는 들어간 상태인데 요즘에 교재 시장이 안 좋거든요. 다음 주 여러분들 화요일 여기 강의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금요일 날쯤에 발송을 하는데 금요일 발송하게 되면 또 주말이 걸쳐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월요일쯤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매일 오죠? 매일 오죠? 아마 월요일쯤 빠르면 아마 받아와가지고 미리 좀 교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그 프린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완전히 바뀌었고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이 독해와 문학이고 그 다음에 2권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거기 문법이 들어있지만은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추론과 언어 논리예요. 추론과 언어 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잔뜩 공부하려고 왔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막 그 바뀐 상황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옛날 거 그냥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 여기 써 있죠? 출제기조 전환과 유형변화. 참고로 뭐 제 이름은 문정호인데 뭐 예스24나 이런 데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은 그동안의 업적들이 쭉 있으니까는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여러분들 거기 블로그 뭐 절대 블로그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주소 있죠? 거기 블로그로 이따가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서 요거 서로 이유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질문도 하고 답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도 올려드릴 수 있고 빨리 들어오셔서 준비하셔라. 유튜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절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무슨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참고로 그거는 안 해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단톡방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톡방은. 예전에 한번 단톡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 그 단톡방은 그 단톡방 이름을 듣고서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쏟아내는데 블로그는 걷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단톡방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랑 유튜브랑 그리고 학원 Q&A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으니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요거. 참고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돼요.
참고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지방직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빠르면은 7월 30일부터 이제 면접 시작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곧 이제 발표가 나고 그다음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이 시작되고 그런 시기예요. 뭐 여러분들은 내년에 국가직부터 걸칠 일이지만 지내야 될 일이지만 옆 동네에 옆 동네가 아니지 내 동네지 내 동네인데 내 선배들에 대한 동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나도 1차 합격하면 어떻게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필기시험이 이제 지방직시험 필기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1차 필기 합격을 준비하는 중이고 뭐 여러분들은 아마 국가직 지방직만 준비한다고 저는 들었지만 뭐 이제 가장 빠른 실시간 시험으로는 이제 어제 토요일 날이었죠. 토요일 날 이제 군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군무원도 또 대규모로 뽑죠. 행정직부터 군수부터 해가지고 기술직까지 대규모로 뽑아요. 그 토요일 날 군무원 일반 군무원 시험 9급하고 7급 시험이 있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8월부터 면접 준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야 왜 넌 혼자서 막 바뀌냐? 요게 여러분들 그 시험 있죠. 그 시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좀 분류표예요. 분류표. 요 얘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요 얘기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한 다음에 일단 먼저 오늘은 OT니까 1년 강의 계획과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동안에 좀 더 풀 시간이 있는데 조금 푸셔도 되고 어려워 싶어서 못 풀겠다 싶으면 그냥 나자빠지시면 되고 굳이 힘들면은 그냥 같이 풀으셔도 돼요. 하지만은 그 프린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년에 국가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참 공무원 시험 쪽은 되게 불친절해요. 출제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2025년부터 출제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예시문항 20개를 줬거든요. 그 2023년도 하반기에 줬는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까운 데로는 시험 뭐 봤어요? 대입시험 본 적 있죠? 수능 같은 경우. 1년에 모의고사를 몇 번을 줍니까?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고 1, 2, 3을 계속 연습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2023년도에 한 번 딱 주고 말았어요. 그게 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시험이 변화돼서 나올지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2014년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 다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 만난 이제 만난 상황이라서 오늘은 제가 순한 맛으로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곤 하겠지만은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프린트물도 싹 다 바꿨어요. 싹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있겠지만 가르치는 강사인 내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일단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기조 전환 국어 예시문항인데 제일 편하게 쉬운 얘기만 할게요. 이따가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일부 풀이 들어갈 거예요. 미리 안 푸셔도 돼요. 이번에 지방직 시험 문제 혹시 풀어봤어요? 풀어보셔도 돼요. 공기출 이런데 공기출은 들어봤지? 그냥 네이버에 공기출 이렇게 검색하시면 물론 제 홈페이지, 제 블로그에도 자료가 있지만은 공기출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연도별, 직렬별로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올해 2024년 국가직 적어도 2개는 지방직 시험 정도는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직 지식이나 수준이 안 되어도 풀 수 있어요. 수준도 굉장히 좀 쉽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기사의 일부분을 딱 준 다음에 이 기사 읽고서 한 적어도 이 정도 지문 길이가 되는 기사 읽고서 이 사람의 의도 읽을 수 있겠어? 이 사람이 왜 이 기사를 썼는지 읽을 수 있겠어? 이 사람 언제 죽었고 언제 뭐 했고 정도 정보 찾을 수 있겠어? 그런 경우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뀌겠다는 것인데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쉬운 얘기 먼저 해드리면은 여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이 없이 개털로 만나도 한 70은 받을 수 있어요. 70 받을 수 있어요. 문제당 5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20문제니까. 그냥 100점 만점 기준으로 퉁치면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20문제니까 20분 드려야 되거든요. 물론 뭐 문제 하나당 무조건 1분이라는 건 너무 칼로 잰 듯한 느낌이고 원래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과목을 포함해서 시간을 한 번에 드리니까 좀 더 유동성은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20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손 다 못 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 언어 논리 부분에서 추론 능력, 추리 능력, 역, 이, 대우, 치환
이런 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20분 안에 손 못 대요.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재 지금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상당히 좀 평이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애석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고 여러분들 성인이잖아. 이번에 시험 보고 이번에 붙었어야 돼.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 내년부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위기를 조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애간장을 태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이 그러해요. 지난번에 봤어야 돼. 지난번에 붙었어야 돼. 나랑 얼굴이 지금 낯이 익은 친구들이 있잖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시험을 미리 연습을 주게 만들고 기관에서 분석해가지고 면밀히 등급을 만들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의 가장 탑은 당연히 대입시험이죠. 그쪽은 시험이 끝나면은 무슨 예상 컷이 나오게 되고 뭐 거기 그 출제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교육부가 있고. 공무원은 참고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그쪽만 보더라도 알겠지만은 시험이 쉬워도 되고 어려워도 돼요. 어차피 뭐예요? 1.5배수는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된 거야? 면접에서 걸러내면 되는 거니까. 시험은 어려워도 되고 쉬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변별력이 있는 데 있어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떨어지는 시험 괜찮아요. 옛날에 수능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국어 1등급 평가, 1등급 컷 기준이 막 92점, 94점 막 이런 식도 있었어요. 1등급 컷이. 완전히 물수능이죠. 이번에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국어만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앞에다가 팔자 붙이면 합격 못해요. 기술직률 좀 얘기 달라요. 기술직렬로 내려가면 되겠지만은 행정직렬이나 이런 상위직렬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구자 붙여야지 팔자 붙이면은 당락 보장이 안 됩니다. 앞에다가 구자를 붙여도 국어만 기준으로 놓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구자를 붙여도 면접에 가면은 점수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였거든요. 공부를 운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쉬우니까 한 문제 잘 찍고 못 찍고. 여러분 이번에 시험 붙었어야 돼.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2025년 출제기조 전환이란 말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비문학이에요. 이거는 뭐 현재 지금 그 국가직 지방직 모든 공무원 국어시험에 다 통용되는 것인데 비문학이 가장 중요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저도 그래서 이따가 교재 드릴게요. 교재 일부분 제가 좀 인쇄해 왔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비문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문학부터. 원래 그러니까 나랑 작년에 공부했던 친구들 있잖아. 모든 공무원 국어시험은 원래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강의에서 OT하고서 시작은 무조건 문법부터 했어야 돼요. 여지껏 그래왔어요.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 언어 추론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처럼 비문학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테요. 하지만 이제 문법부터 하는 강의는 옛날 강의예요. 옛날 강의예요. 지금은 비문학 독해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요 표를 놓고 아직 시간 있지? 좀 편하게 갑시다. 오늘은 좀 편하게 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안 그래요. 알고 계시면 좋은 거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 국어시험은 이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있어요. 이런 거 기초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1티어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있어요. 20문제, 사지선다, 구급시험. 그쵸? 지금 요거 바뀌는 사항이 요거인 거예요. 뭐 뽑는 모집 인원수나 중요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있고 국회직이 있어요. 국회직. 1년에 국회직은 2번 봐요. 8급 1번. 국어가 포함된 시험만을 말하는 거예요. 국어가 포함된 시험. 뭐 해경이나 이런 거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국회직은 1년에 2번 봐요. 8급 1번, 9급 1번. 얘네 성격이 달라요. 선택지도 5개고요. 지문도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20문제인 경우도 있고 25문제인 경우 급수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3번 티어가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군무원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봤어요. 항상 여름에 봐요. 항상 여름에 봐요. 군무원도 9급이 있고 7급이 있지만은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수준 차가 별로 없습니다. 국회직 같은 경우는 8급하고 7급에 그런 성격 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군무원은 9급하고 7급하고 성격 차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4순위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요 국가직 지방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시험인데 서울시 시험 있어요. 서울시 시험 있어요. 이 둘이 상당히 닮았어요. 상당히 닮았어요.
옛날 공무원 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지식형 문제, 맞춤법, 띄어쓰기, 뭐 표준어 찾기, 표준 발음법, 그리고 문학도 그냥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문학파에 속했는지 이런 문학사적인 지식을 요하는 거. 성격이 좀 달라요. 이렇게 좀 그어야 돼요. 이렇게 성격을 좀.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그치, 다섯 번째. 저 뭐지? 지역인재. 어쨌든 얘도 공무원 시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역인재 시험, 이렇게 국어 시험이 있어요. 수능 빼고,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빼고. 현재 지금 공무원 바닥에서 국어 시험으로 남아있는 건 얘네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셔라. 옛날에는 소방 시험에도 국어가 있었지만 지금 아웃됐고요. 옛날에는 경찰 시험에도 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있지만 지금은 다 아웃됐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들 만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올해 시험에서는 하반기 때 얘가 한번 있을 예정이지만은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제 시작은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여름철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한철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3월 달이 되면 다시 한번, 하나가 더 있구나. 법원직. 여기도 국어가 있지. 이렇게. 성격이 되게 달라요, 얘는. 지문도 굉장히 길고요. 문제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지문에 막 4개 문제, 3개 문제를 엮어서 내는 방식을 취하죠. 이 얘기 해주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공무원 시험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 1순위는 비문학 독해예요.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한다. 독해. 제일 중요해요. 현재 지금 지방직 국가직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해서 이 녀석이 한 절반 이상 깔고 가는 형식이에요. 수능에서는 비문학 지문이 한 3분의 1 정도에 차지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날 출제기조 전환 문제에서는 아마 예상상으로는 한 40%.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비문학 독해라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설명문이나 기사문이나 논설문 같은 것들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비문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철수와 영희가 대화를 해요. 그 대화의 의도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글을 준 다음에 이 글에서 밑줄 친 기억을 고쳐나가야 돼. 왜냐하면 주제에서 어긋난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장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는 화법이나 장문도 우리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랑 상관없이 똑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큰 범위에서 독해는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항을 놓고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히 비문항만 놓고 이야기하면 한 40%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파악이 안 되면은 절대로 공무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혹시 그런 짤 본 적 있어요? 요즘에 TV에도 나오시더만.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막 유명한 한국사 선생님이 이런 주말에 출제하지 마라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시대에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전체 내용 중에서 30% 이하였어요. 그때는 지식, 맞춤법, 띄어쓰기, 문학작품도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김시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중요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의도를 찾고 이런 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바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랑 꾸준히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고민에 대해서는 한번 1차적인 해보고 갑시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지만 요거, 언어 논리. 언어 논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뭐 3단 논법.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가장 큰 범위죠.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 전제인 대전제, 소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자, 그럼 우리는 결론, 말하지 않은 결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소크라테스 어떻게 될 거야? 죽겠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말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결론을 얻게 됐죠. 이런 거 갖다가 3단 논법 연역 추론인 그런 뭐예요? 추론 능력, 추리 능력, 언어 논리 능력.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아마 그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하나가 다루는 게 뭐 있어요? 내가 까마귀를 봤는데 까매. 2번 봤는데 까매. 3번 봤는데 까매. 아, 까마귀는 까맣구나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귀납 추론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언어 논리, 추론 능력은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없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추론 능력을 통해서 뭐 아직 설명 안 했어요. 대우, 정언 논법, 전제 추론 이 능력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울지라도 이 세 문제를 손대기가 어려워요. 손은 댈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언어 추론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프린트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읽으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손을 못 대요.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연습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필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문법이 들어와요. 문법은 확실히 두 문제를 넣었어요. 실제기조 전환 예시문항에 문법이 들어있어요. 혹시라도 작년부터 그 공무원 국어를 공부하셨던 사람들은 문법은 그대로 공부해야 돼요.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의문의 변동이 무엇이냐 혹시 들어봤어요?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뭐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옛날처럼 막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법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는 게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거 맞춤법. 예를 들어서 뭐 안 해도 돼요 이제. 네, 맞아요? 나 되게 좋아해요. 정말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와. 가끔 이거 먹으러 병천까지 가요. 병천 순대 아름답죠? 뭐가 맞아요? 이건 잘못된 표기예요. 사이쇼 붙여야 돼요. 순대 더하기 국 합성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몰라도 돼요. 아직은 사이소리로서 순대국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사이쇼 표기 붙여야 돼요. 이런 것들가 맞춤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줄이겠다고 했어요. 안 내거나. 좀 얘기가 좀 길지만은 이런 것들은 줄이겠다고 했고요. 분명히 2023년도에 이 문제를 말할 때 인사혁신처장이 뭐 이렇게 지엽적이고 암기만을 묻는 그런 외래어 로마자 표기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문 규정은 조금만 남겨놓고 교재에서 싹 뺐고요. 분명히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한 외래어 로마자 표기는 책에서 빠졌어요. 하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몰라서 조금은 남겨놨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인사혁신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문제를 만들어가고 이 문제를 완성해 나가는데 가장 큰 참고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수능의 사례를 보면서 참고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지금 수능도 어문 규정에서 맞춤법 표준어 문제를 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서처럼 다음 중 순댓국 표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내가 차차 설명해 줄 텐데 수능에서도 내고 있는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수능에서 원하는 정도보다 약간 좀 순한 맛으로 교재에다가는 넣었어요. 문법은 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문학 아닌가 싶어요. 문학도 두 문제를 넣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에 대한 이해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이해를 함께 들어가서 여기도 좀 지식이 필요해요. 여기는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는 나중에 차차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얘는 문항수나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체감상으로 문제수가 많으니까 화법하고 작문. 특히나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항에서는 작문의 비중이 높거든요. 글쓰기 능력. 하지만은 얘는 화법하고 작문은 수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어쩔 때는 화법이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작문이 덜 출제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번에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항만 놓고서 작문이 중요하고 화법은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항 그 문제에는 화법이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가 작문에 들어갔거든요. 하지만은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화법 작문이라고 할게요. 화법은 그냥 간단해요. 둘의 대화 상황 또는 둘이 토의 토론하는 상황을 준 다음에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있어요. 비언어적 표현, 뭐 반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작문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고쳐쓰기 나왔죠.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를 수정 보완하기 문제 뭐 이런 것들. 작문은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축소되는 건 어휘겠죠. 어휘. 돌아가다의 뜻이 돌아갔어. 그치? 1번 돌아가다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직진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갔지. 그치? 하지만 우리 돌아가다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돌아가셨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문맥적인 뜻을 찾는 것들,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문맥의 뜻을 이해하는 것들. 이렇게 그냥 아마 제일 쉽게 말하면 가장 근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정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세계로 못 들어온다. 제일 중요한 거.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되면 이 생활로, 이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다.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매일 보면은 포털 기사 같은 거 보잖아. 그치? 난 그 포털 기사도 읽기가 싫어. 나는 그거를 유튜브로 대신 영상으로 정리해 주는 것만 들을 거야. 요즘에 되게 좋아졌어요. 나도 그 AI 기능을 쓰지만 그 스마트폰에 AI 기능, 구글 AI 기능 쓰면은 이만한 그 기사를 갖다 이렇게 압축해 주잖아요. 그치? 나는 그거 기기에 있는 거 못해. 절대 못해. 난 포털 기사의 그런 제목만 보고 그 세부적인 기사 내용은 안 읽어. 이런 정도의 실력인 수준인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싫든 좋든 읽어야 돼요.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에다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건 이미 변해가는 상황이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중요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잖아요. 자, 물어보자. 대표적인 게 수능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수능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어쨌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 모의,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입화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수능기관이에요. 대입기관. 그쪽을 프랜차이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 시험은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한다는 매뉴얼이 있고요.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 아래서 모의고사를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나눠주잖아.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수능에서 딱 출제를 해. 11월 수능에서. 걔네들은 목표와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이 다 있어요. 공무원?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사라는 공통 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표준화된 매뉴얼을 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기술직렬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문제 공개도 안 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뚜껑 열립니다. 그쪽은 엉망진창이에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 물어봅시다. 공무원 국어시험의 출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밝힌 적은 없지만은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항과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정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보면 우리는 출제 방향의 명확성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외워둡시다. 외워둡시다. 옛날에는 시작하자마자 막 외웠는데 지금은 외울 거 없어요. 알아두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벽 보고 공부하잖아요. 국어시험은 이것이 목표와 방향이라는 걸 알고 가는 게 좋죠. 국어시험의 출제 방향과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을 공무원으로 시키는 데 있어서 국어시험은 자, 민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상사의 명령과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지? 말길 못 알아들어가지고 큰 사고 안 칠 거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이번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면접시험의 그 목표도 바뀌었어요. 재작년에 이야기했거든요. 면접시험에서 평점 요소 5가지가 있었어요. 그 5가지를 상중하로 맞춰갔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것도 5가지 평점 요소 중에서 4가지가 바뀌었고 하나는 그 해당하는 기관장에 의해서 자율대로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목 5가지는 똑같지만 항목 평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 바뀌는 면접시험의 평가 목표도 보고 있으면 명확해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읽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면접이잖아요. 여기다 앉혀놓고서 나랑 대화해야 돼요. 근데 시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읽고 이해할 수 있지? 이 글에, 짧은 글에 의도,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지? 자,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4가지가 있는데 내가 숨겨놓았어. 그 4가지에 숨겨놓은 내용들을 다 찾을 수 있겠어? 이 사람이 앞으로 이 글을 지금 이어나가는데 마지막에 내가 빈칸을 한번 쳐볼게. 이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알 수 있겠어?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밑줄 친 기억인데 이 핵심 내용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 출제의 유형이에요. 알아둡시다.
공무원 국어시험의 출제의 가장 큰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되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웬만하면 첫날이니까 순한 맛으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좀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너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는 왜 글을 똑같은 걸 읽었는데 딴 얘기하냐? 너는 맨날 이렇게 달나라가 있냐? 이런 사람들은 빨리 좀 공무원 국어시험을 위해서 연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원활치는 않죠. 나도 그래요. 맨날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강사가 있는 것이고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그래 네가 말귀는 좀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연습해 가면은 글의 주제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집중 연습을 시킬 거예요. 요거 하나. 요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합시다. 그 프린트를 통해서요. 어쨌든 처음에 OT는 제 자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OT는 제 자랑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준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1년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뭐 설마 지금 내가 나이가 50 먹어가지고 외모 자랑하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교재는 다음 주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교재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그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낸 교재예요. 표지 바뀌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가셔도 돼요. 절대로 딱 하나 약속할게요. 앞으로 날 보면 알겠지만 하나 약속할게요. 옛날 거 안 할게요. 옛날 거 안 할게요. 옛날 걸 하더라도 지금에 맞게 변환해서 하지 옛날 거 그대로 주지 않을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중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거 보지 않을 거예요. 다음 중 4개의 맞춤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바뀐 상태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나랑 작년에 공부한 친구는 알겠지만은 원래 여기는 관리형 학원이라서 거기 그 보면은 테스트가 있고 정해진 메일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거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보면은 강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강의 외에 무슨 테스트를 하겠다, OX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걸 믿고 여기에 돈을 내고 등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작년까지는 내가 그대로 했는데 지금 공무원 국어시험 이걸 보면서 빈칸 채워라, 외워라, 한자 암기해라 이러면은 지금하고 좀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홈페이지에 약속된 거를 갖다가 나 혼자 어기기도 애매하잖아요. 잘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갈게요. 나랑 작년에 강의 들은 사람 알겠지만 내가 첫날부터 얘기해요.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자 공부하세요. 이 얘기 하거든요. 나 지금 한자 얘기 안 하잖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 한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 하지만은 기초적으로 요 정도만 하면 좋게 약간의 수위는 내가 조절할게요.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왜 이래요? 중요한 거는 예시 문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개편했다. 약간 좀 컴퓨터가 좀 느리다 싶은데. 올라오다 말았네. 중요하죠? 언어 논리 중요해요. 글을 읽거나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해해야 돼요. 내가 생활 속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 도와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사야 될 책도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에 대한 그런 것들도 권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좀 일주일 동안 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바뀌는 기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좀 도와줄게요.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 포털 기사를 많이 읽는 것도 좋다고 봐요, 나는. 안 읽는 것보단 나으니까. 절대로 포털 기사를 읽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기사만 보지 말고 어저께 무슨 미국 대통령이 귀 뚫렸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좀 사회, 경제, 인문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기후위기 그치? 그 다음에 컴퓨터 AI 문제들 참고로 이번에 거기 그 가장 최근의 면접은 경기도 경적시험이었거든요. 경적경쟁시험 거기 보면은 기술직이니 일반직이니 모두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것들이 AI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AI 써봤어요? 면접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년엔 더 하겠지.
그런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기사에 대해서 좀 읽는 게 좋고요. 하나 더 알려줄게요. 없으면은 안 사도 되는데 이왕이면 포털 기사를 읽을 때는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시험지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의 큰 화면으로 좀 큰 텍스트로 읽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 태블릿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태블릿이라도 네이버나 다음은 돌아가잖아. 그런 거를 통해서 공부 안 되고 나 그냥 머리 극적 이럴 때는 유튜브 그만 보시고, 그치? 쇼츠 그만 보시고 그냥 포털 기사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포털 기사도 웬만하면 자극적인 연애나 아니면 지극한 정치 이런 거 말고요. 일반 인문 기사, 그치? 사회경제 기사, 그리고 과학기술 기사, 다 여러분들 비문학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니 그런 것들 좀 읽으면서 쉬는 시간을 보내셔야지 그냥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술 마실 때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끼기거리고 쇼츠 보고 별로 도움 안 돼요. 오히려 공부했던 걸 다 까먹습니다. 잠깐 한번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좀 쉬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없어서 그래도 가장 하나 얘기해 주면은 여기다 써놓고 갈게요. 이거 다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되는데 2번, 5번만 한번 봐보세요.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시간 끝나게 되면은 여기 오늘 원래 프린트 이렇게 막 복잡하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교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고 이거 이따 받아가도 돼요. 그 다음에 과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교재 그리고 프린트도 딱 하나로 다 압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도록. 일단은 2번, 5번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내가 하나 꼭 약속할게요. 정확한 학습 방향이거든요. 하나 꼭 약속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건 안 할게요. 알겠죠? 바뀌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이는 어느덧 내가 옛날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 올해 74년생 50됐어요. 이제 생일 아직 안 지났지만 하여튼 50됐지만은 강의만큼이나 아니면 그리고 학습 방향을 진행해 나가는 방향만큼은 옛날 거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바뀌는 방향 이런 것들. 근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는 게 진짜 너무 불친절한 게 이 20문제 주고 다 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비문학은 수능,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들,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언어논리 추론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혹시 들어봤어요? PSAT, PSAT이라고도 하고 리트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언어논리는 하고 있는데 걔네들 보지 마세요. 걔네들은 우리하고 좀 수준차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면밀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정확한 학습 방향을 진행해 주도록 하고요. 요거는 좀 중요한 게 있는 게 하나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부. 이 얘기는 잘 들어두는 게 좋아요. 공부를 갖다가 좀 미련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머리만 파고 있는데 좀 공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있죠. 그 음악 노래 좋아하죠. 노래 좋아하죠. 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는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사람이라 좀 모르실 텐데 봉선화 연정을 불렀던 그 현철 가수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잘 모르시죠? 옛날 가수. 트로트도 있고, 그치? 노래에도 종류가 다르고, 좀 더 크게 올라가 볼까요? 예술에도 종류가 다르고, 음악이 있고 이런 것이 있듯이. 제가 하려는 거의 핵심에는 공부도 결이 달라요. 공부도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식의 방식의 공부를 한다면 문법을 할 때는 정리하고 암기하고 맨날 그냥 똑같은 걸 배우고 암기하고 대표적인 게 옛날 그 공무원 시험에서 어휘 파트였었어요. 뭐 고유어, 그 다음에 한자어 이런 것들은 퇴출이에요. 한자 문제 하나도 안 냈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은 퇴출이라서 무작정 이해도 없이 그냥 암기하는 것들은 퇴출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부도 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기, 정리하는 공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바뀌는 출제기조 예시문항은 이런 쪽을 없애고 다른 쪽을 내겠다고 한 건데 그걸 아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따가 2번하고 5번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공부에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 게 뭐냐면은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부터
동네 체육센터, 수영 체육센터 가가지고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제부터 나 수영 연습할 거야. 나 수영 배울 거야. 수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암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훈련하는 공부가 있죠. 얘는 암기하고 정리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은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도 큰 차이를 모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훈련의 문제예요. 현재 지금 공무원 시험은 이쪽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쪽을 지향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쪽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수능이죠. 여러분들, 제가 동네 아저씨잖아요. 아저씨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전공이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전부 다 석사까지 마쳤는데 다 국어 전공했어요. 정확히는 국어 교육학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히는 이제 원래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원래 출신이고, 원래 저의 전공은 정확히는 국어인데, 이제 사교육 쪽으로 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나와가지고 사무실도 차리고 뭐다 하다 보니까 영역이 확장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에도 많은 도움을 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학습 컨설팅이거든요. 컨설팅. 아시겠지만 수능은 이쪽이에요. 이쪽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습 컨설팅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학부모님하고 애하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중간고사가 이런데, 우리 애가 이번에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런데, 우리 애 어떻게 하면 1등급 받을까요? 1등급 받는다는 얘기는 하면 참 기뻐 죽겠어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니까. 요즘 여러분들 대입 잘 모르지? 많이 컨설팅 진짜 많이 오거든요. 요즘 의대 정원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애도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애 이번에 의대 가야 돼요. 막 이런 애들 많은데 좀 답이 없잖아요. 좀 뭐 시간을 주든가 아니면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초4인데 코찔찔이 데려와가지고 우리 의대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뭘 압니까? 그 새끼 콧구멍 빨아먹고 있는데. 하여튼 얘기하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집에 갈 때 과제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처음으로 3월 모의고사를 딱 봐요. 3월에서 딱 봤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보통 요즘에 국어는 좀 넘사벽이 있죠. 얘가 한 5등급 이렇게 4등급 언저리 사이를 갖고 와요. 엄마하고 이제 발에 불 떨어졌죠. 3월 첫 모의고사 봤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애는 보통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모양이 됐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이제 고3이 됐고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서야 마음에 물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애 손잡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11월 수능에 어떻게 하면 1등급에 갈 수 있을까를 이제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오죠. 그럼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님, 쉽게 말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가지고 수능 5등급짜리가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바닥 쳤다가 다음번에 1등급 이런 건 안 돼요. 안정적으로 1등급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연습해봤고 실험해봤는데 진짜 올곧게 1년이 필요합니다. 올곧게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토일을 돌려야지 이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6개월, 7개월 사이에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압도적인 길이에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지식에 들어있는 비문학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4개 문제 내지 5개 문제가 섞여 있는 그 문제를 연달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두 달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훈련이 단순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애석한 얘기지만 맞춤법 물어보고 띄어쓰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간단 지문을 통해서 이해를 했던 이번 지방직 시험까지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어내기는 좋았어요.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요. 하지만 내년 시험부터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공부 바짝 하려고 왔죠. 그치? 공부 바짝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설령 내가 오늘은 잠이 와가지고 졸더라도 오늘은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자꾸 코만 파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앉아는 있을 거죠? 준비됐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아마 나는 근데 사교육 선생이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이 한 5달 남겨놓고 누군가가 등록을 해도 기회는 있다. 열심히 해봐라. 난 거짓말 구라를 칠 거예요. 사교육 선생이니까. 하지만 솔직히 4개월 안에 뭔가를 이뤄내기는 어려워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훈련, 트레이닝, 매일매일 조금씩,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조금씩. 저 아까 컨설팅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50이고, 그 다음에 저는 국어 공부밖에 안 해봤고요. 그 교육학 쪽에만 있어봤고요. 학부 때는 국어 국문학 전공했고, 그 다음에 석사 때는 국어 교육학 전공해가지고 교사 자격증 딴 사람이고, 20대 27살에 내가 8인가 그때 내가 교사 임용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교육에만 종사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공부 잘하기 위한 방법 뭐 있을까요? 압축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사교육 선생이니까. 압축해서 방법해줘야 되나? 공부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좋아할까요? 뭘 잘할까요? 내가 내린 결론은 딱 3개예요. 물론 좀 추상적이어서 미안합니다. 구체적이 되려면 이 책만 보면 다 돼. 이 책만 보면은 100점이야. 그치? 나만 믿어.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내가 현금 500만 원씩만 내. 이거잖아. 사기꾼이지. 내가 말하는 건 3가지예요. 첫 번째, 집요함. 하나에 대한 집요함. 혹시 고등학생 때 기억나요? 수학 문제 안 풀리면은 해설지 보죠. 그리고 빨리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하죠. 안 돼요. 계속해서 풀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에 대한 집요함. 두 번째, 그 집요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꾸준함.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대 가는 애들은요, 고1 때부터 잘했어요. 왜? 중1 때부터 잘했으니까. 꾸준함. 세 번째는 좀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했던 것에 대한 반복에 지겨움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지겨움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기엔 3가지였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안에 3가지를 다 해야 돼요. 집요함, 1년 동안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기, 그리고 했던 것에 대한 반복 학습. 다시 말합니다. 훈련. 긴 시간 동안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내년 상반기예요. 내년 상반기. 국가직 시험. 그때까지 훈련해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이야기해 봅시다. 공부는 결이 달라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은 이쪽으로 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 몇 번 문제냐. 그 2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얘도 필요해요. 이따가 이 문제는 풀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죠? 어려워요. 2025년 시험은 어려워요.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2시간 동안 풀면 안 돼요.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경쟁입니다. 경쟁사회예요. 이 20분 안에 예를 주어도 내년에 그 국가직 시험을 보는 그 기점에는요, 다들 능력자가 탄생을 해요. 잘하는 경쟁자가 탄생을 하고 능력자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글쎄다, 내가 이거저거 봤을 때는 국어만 놓고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당 5점이고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은 학점점 기준은 85점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상을 합니다. 뭐 내가 예상한 게 아니라요. 이미 다 예상 컷이 있어요. 이 정도 시험을 20분 안에 85점 컷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85점 컷을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어. 아싸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야 돼요. 이해돼요? 과거에 맞춤법, 표준어, 지식을 낼 때는요,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점수가 높아요. 근데 내가 고유어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고유어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서 점수가 높아요. 근데 나는 한자를 잘해. 근데 한자 문제를 이번에 안 냈어. 그럼 점수가 떨어져요. 문제가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사 선생님이 이런 거 내지 마라 이렇게 지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기술에서 지문을 내든 인문학에서 지문을 내든 어차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기본적인 동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수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20분 안에 안정적으로 85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틀리는 문제 개수는 3개. 이 정도 수준을 뭐가 된 거야? 20분 안에. 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려워요. 연습이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대입은 자꾸 대입을 얘기하는데 인사혁신처장이 대입을 얘기했어요. 대입은 뭐예요? 사교육에 도움이 없이 사교육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공교육만으로 안정적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개편하죠. 인사혁신처는 어차피 이 공무원 바닥은요, 사교육밖에 없어요. 공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교육을 없애고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교과서만 보고 교과서가 없어요. 이 바닥은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바뀌는 상황에서는 바뀌는 대로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2권이에요. 2권. 알겠죠? 오늘 저는 솔직히 공신의뢰 개강 날짜 전에 지금 이 학원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다른 학원들은 쭉 개강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직 지방직을 대비하는 이런 학원에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고민했거든요. 책은 이미 뭐 최종 원고가 들어갔으니까 뭐부터 할까? 옛날로 따지면 얘부터 했어야 돼요. 뭐부터 할까? 그냥 이거부터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이거부터 하는 게 원래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3단론법 추론. 근데 이거 너무 수준이 세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자마자 역, 이, 대우, 치환, 3단론법 하면은 첫날부터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서 다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얘는 조금 천천히 하자. 나랑 좀 이제 좀 컨택이 된 다음에 저 아저씨가 좀 따분한 얘기하고 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하면 재밌어요. 문학부터 하면 재밌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문학은 비중이 2문제예요. 직접적으로 비중이 2문제고요. 재미는 있는데 문학은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재밌어가지고 그것은 재밌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재밌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그치?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3주 정도 듣다가 이거 아닌데? 라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대로 하자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여기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가져가세요. 요 책 1권 2권 아니에요. 그냥 이거하고 이거거든요. 2개거든요. 여기서 요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독해부터. 아주 심판책이에요. 표지 이쁘죠? 표지 이쁘죠? 네. 이게 작년 책이거든요. 작년 책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책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출판사에다 원고를 넘겨요. 원고를 넘기고 이제 출판사에다 나머지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책 내용에 대한 거는 내가 다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 표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할 수 없어요. 출판사도 권한이 있거든요. 저 표지를 만들어내면 나 극대노했어 그냥. 참고로 표준어로는 극대로가 맞습니다. 극대노는 아니에요. 맞춤법이 안 맞습니다. 극대로가 맞아요. 그치? 쌍용자동차가 아니라 쌍용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맞아. 지금 안 맞아. 지금 시대에 안 맞아. 나는 표지에 이렇게 꽃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표지는 플라워죠. 그쵸? 표지에 꽃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나요? 얘는 좀 내가 관여를 했어요. 같은 얘기는 하죠.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책은 다음 주에 받으면 딱 알게 될 거예요. A파트라고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독해의 기초. 아마 오늘 저랑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제가 프린트도 여기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건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있죠. 뭐 할까?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공부를 할게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지식형 공부죠.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설명해 준 다음에 맞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매일 외워야 되겠죠. 그런 게 정리, 이해, 암기의 공부예요. 그치? 독해는 절대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도 김연아 선수와 같이 나도 피겨스케이팅을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선생님하고 훈련사한테 이제 잔소리 들어가고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 방식으로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처럼 하면서 계속 굴러야 되겠죠. 독해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가학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글읽기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가르치고요. 마지막에 제5절이라고 해서 특수 비법의 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책이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5절에 있는 내용을 첫째 장부터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읽으라고 시킬 거예요. 거기에 제가 다 말로 설명해 놓았어요. 독해란 말이다. 문장을 이해한다는 건 말이다. 이렇게 다 설명해 놓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을 한번 읽고 한번 풀어보자고. 이 지문에서 기억의 밑줄 친 기억 부분은 무슨 뜻이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 이 강의를 다 듣고 여기다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넣어놨어요. 완전히 바뀐 교재예요. 그 전까지 공무원 교재는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제가 지금 다른 선생님의 교재를 뭐 돈 주고 사진 않아서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지만은 조만간에 나갈 거예요. 교보 나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교재 이제 나온 거 있거든요. 그 몇 권 있는데 그 교재 참고해 볼 건데 이런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여기는 같이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겠죠. 참고로 비문학까지만 하면 좀 재미가 좀 있어요. 이 부분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공부도 하고 문학 공부도 하고 재미가 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책 문법과 사고 추론. 그 하나 봅시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갖고 계시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지금 그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2번 문제의 유형은 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2학년 정도 수능 문법 문제를 말을 좀 바꿨어요. 네. 하지만 2번 문제만 놓고 얘는 100% 수능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능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수능하고 공무원 과거 유형의 문법 문제를 섞었어요. 자, 봅시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추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추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정인데 현재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추론이라는 말은 100만 배 중요해요. 뭐 아무거나 문제만 나오면 다 추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추론은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추론해도 되고요. 추리해도 돼요. 예. 추리가 뭐예요? 발자국, 잃어버린 열쇠, 지문 했더니 그 안경을 쓰고 쪼만한 그 새끼 있잖아요. 그 버릇없는 놈. 어른들 앞에서 이 쪼만한 놈이 범인은 너! 제시되어 있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 없는 내용을 찾아내는 게 바로 추론이에요. 범인은 모르잖아요. 버릇없잖아요. 어른들 사이에서 쥐방울 만한 놈이 뭐 지가 뭐 안다고. 혼나봐야지. 지문을 읽고 이 지문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1, 2, 3, 4 중에서 문제의 의도에 맞게 올바르냐 아니냐를 찾아보라는 게 추론이에요. 간단한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밤하늘은 밤과 하늘이 결합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어휘의 의미를 띤 요소끼리를 결합한 단어를 합성을 하고 한다.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을 하고 한다. 이 문장을, 이 글을,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을 단 0.2초 만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합성어의 품사에 따라서 연병원의 품사 들어는 봤다. 어디서 영어 할 때 들어는 봤다. 합성명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 나 몰라. 이렇게 되지. 물론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실히 했다면 또는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 문법 공부를 했다면 이 글을 읽을 때 그래. 합성명사는 명사가 합성한 것이고 합성형용사는 상태, 모양, 성질 합성한 것이고 합성부사 뭔지 알아요? 용언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합성한 것이다.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아무런 개념 준비가 없이 그냥 읽으면은 한 넉 줄, 5줄 정도 읽다가 내용은 읽지 않고 영혼이 이탈한 상태에서 글자만 읽는 거죠. 그죠? 내가 그랬지 이거. 이 20문제를 20분 안에 85 받아야 돼. 여기서 이제 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풀까? 다시 위로 돌아갈까? 다시 처음부터 읽을까? 하면 이제 이 시험은 끝나는 거지. 이게 공무원 국어시험이 됐어요. 이건 내가 바꾼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얘를 잘 읽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 잘 봐. 어휘 의미를 둘째 줄.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줄을 읽은 다음에 합성어의 의미를 여기서 이해하면 시험은 끝난 거죠. 합성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근과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는 합성어다. 순댓국 할 때 순대도 중요하고 국도 중요하지 합성어다. 알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요거 두 문제.
이 개편, 조직 개편 예시 문항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두 문제. 하나가 또 어디가 있냐면은 3번 문제도 문법 문제예요. 이게 높임 표현이죠. 간접 높임. 다시 한번 문법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두 문제, 한 문제 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문법 문제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적인 문제 두 개만 언급했는데 문법 문제 두 개를 풀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집요하게 풀어야 해요. 지금 보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야 이제 문제 개편했잖아. 이제는 지식 필요 없네. 그러면 이제 뭐야? 지식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 20분 안에 못 풀어요. 그리고 반드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선생님 한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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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명 선생님 별거 아닌가요? 잘 봐. 현재 지금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어휘 문제가 두 개가 출제를 해요. 그 어휘 문제 두 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 언제부터 연습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우리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같이. 자, 가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해 볼까요? 자, 철수 학생 가다 그럼 뭐예요? 아, 예, 집으로 고했어가 가다예요. 넌 그것만 가다니 영희 학생 가다가 뭐예요? 전 맛이 갔는데요. 아, 그래, 너도 가다를 잘 알고 있구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년 쌓이고 6년 쌓여가지고 대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두 문제를 위해서. 물론 여기 있는 중학생 학생이 그 수학능력 시험 잘 보려고 가다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두 문제 푸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문법 문제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다. 이 지문을 다시 2번으로 돌아가면은 이 지문을 두 번째 문단까지 넘어가가지고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강사는 명사 강, 명사 산으로, 젊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젊은, 그리고 명사 이로,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 여기까지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문법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은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렬이 바뀌어서 문법 문제를 빡세게 내는 직렬이 있어요. 군무원. 걔네들은 이것만 보면은 이번 문제 지문도 안 보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요. 선택지로. 걔네들은 문법에 대한 지식이 빡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수위를 잘 조절해서 설명해 줄게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는 아니야. 수위를 잘 조절해 줄게요. 하지만은 수위 조절이 좀 없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하나가 있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언어 논리 추론. 그 부분은 세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막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X 치고 막 빈칸 치고 하면서 막 갈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해설지에 그 마지막 문제죠. 20번 문제 해설지처럼. 해설지 맨 마지막 보시면 돼요. 20번 문제 해설지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거기서 공통된 사항은 무엇이고 빠지는 게 뭐고 여기 뭐고 대우가 뭐고 이건 해야 돼요. 이게 세 문제예요. 세 문제. 개편 예시문항에서 세 문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서 손을 못 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할 거예요.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하다 보면은 강의가 재미가 없이 노잼이 돼요. 노잼이 돼요, 노잼. 그런 부분은 여기 들어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있고. 화법 어쨌든 한 문제, 작문은 두 문제인데 화법은 좀 쉬워요. 하지만은 작문은 좀 연습할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언어 논리 추론이 세 문제인데 아주 이 부분은 좀 수준이 높아요. 아주 어려워요. 아마 이 부분은 근데 막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나 막 암기할 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가을쯤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봤어요. 가을쯤에. 이 부분은 가을쯤에 공부할 거예요. 가을쯤에. 그러면 저랑 이제 신뢰도 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의 시간에 와가지고 좀 졸다가도 야 여기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 깰 수 있잖아요. 서로 신뢰가 안 쌓이면 계속 졸아요. 근데 좀 신뢰가 쌓이고 좀 이제 서로 느낌이 오면은 야 여긴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깨요. 그때쯤이 아마 요때가 돼서 아마 가을쯤에 설명할 겁니다. 참고로 선생님 저는 가을까지 못 기다리겠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은 책을 보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놨고요. 아마 근데 좀 쉽진 않을 텐데 요즘에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잖아요. 유튜브 선생님. 예. 저는 유튜브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다가 언어 논리, 언어 추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걔네들을 참고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가을쯤에 들어갈게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것들도 빨리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그러냐고요. 오늘 내가 비문학하고 내일은 문학하고 그 다음 날에 언어 논리 하면은 난잡해서 하겠냐? 못하죠. 순서대로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휘. 어휘는 두 문제를 직접 출제했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암기 형태의 어휘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자는 약간 공부는 필요해요. 약간 공부는 필요한데 옛날처럼 막 뭐 깊이 있는 한자까지는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부터 10은 쓸 수 있어요? 1, 2, 3, 4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월, 화, 수 이거 쓰진 못해도 읽을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한자 정도는 해두면 좋아요. 왜 그런지 이해해 줄게, 알려줄게요. 한자가 단순히 한자 관련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문학을 이해하고 비문학을 독해하고 작문을 얘기할 때 밑줄 친 기억의 말의 뜻을 이해할 때 한자를 조금 알면은 도움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기본적인 한자만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OT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었고 사이코패스라고도 했었고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옆에서 이야기해요. 죽이라고.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현병 환자 많이 들었죠?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랑 칼로 찌를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지. 제가 찌른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옛날에는 그때 사이코패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혹시 알아요? 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악기, 그치? 타악기, 그치? 현악기라고 하죠. 줄. 현이 조율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에 현이 있는데, 줄이 있는데 그 조율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참 잘 바뀌었죠. 한자를 알면 이래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조현병에 조와 현을 한자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 조율할 조자와 그 다음에 줄현자를 알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는 그런 한자들을 다 쓰고 각각의 도금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문학에도 작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그게 지금 공부에 맞아요. 교재도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교재 말고 두 권은 필요해요. 두 권은 필요해요. 얘는 아직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이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기출풀이 넘어가겠죠. 그때 쓸 교재예요. 그때 쓸 교재. 그리고 얘는 빨리 공부하는 게 좋다고 난 미리 말해요. 하지만 지금 사지 말고요. 다음 주 정도에 구매해도 좋은 게 말씀드리지만은 비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고 저렇게 판단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들었으면은 스스로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 기본 이론서에도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은 얘는 매일 연습해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수영 배울까요? 강사님이 있어요. 자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 막 설명을 들었죠.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오전에도 오후도 계속 수영장에 가서 물에서 텀벙텀벙 해야 돼요. 연습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해요. 책이 필요해요. 이 책을 지금 저는 한 5년째 개정해서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비문학 책을 공무원 시장에다 낼 때는 출판사에서 막 말렸어요. 아, 지금 공무원 시장에다 왜 비문학 책을 내시냐. 안 팔리면 네가 책임은 여기 손에 네가 다 감수할 거냐.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스24나 교보문고 같은 온라인 서점에다가 공무원, 비문학 이렇게 검색하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만큼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중요해요. 이 얘기는 차차 해줄게요. 하지만은 곧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절대 책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장사 하려면은 이거 말고도 제 이름으로 검색되는 책이 한 6종 더 있거든요.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책은 이 2권이에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겨울에. 이 책은 빨리 필요할 겁니다. 책에 대한 강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오늘 시작합니다. 기본이론 강의. 기본이론 강의. 옛날에는 기본서, 이론서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런 말이 좀 무색하긴 하지만 오늘부터 비문학 들어갈 거예요.
교재를 이제 받아가시면 알 거예요. 교재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출문제들은 같이 풀어가면서 갈 거예요. 대표 기출문제. 물론 기출풀이는 겨울에 시작을 하고 2달 동안 하겠지만은 대표적인 기출문제들은 같이 풀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기출문제에 적용되는구나를 같이 보러 갈 거예요. 나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뭐 요즘에 다 그렇지. 100% PPT 강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위로 올라가시면은 다시 이제 그 복습하잖아요. 영상 다시 볼 수 있잖아요. PPT 있는 강의하고 없는 강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PPT 강의로 할 거예요. 같이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비켜주시면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좀 외울 만한 것들은 사진 찍어라 이런 것들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하셔도 돼요. 또 뭐 있지? 이게 좀 느려. 중점은 아무래도 비문학이죠. 그리고 암기 형태의 문법과 그 다음에 문학도 같이 들어간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요거 이따 받아가세요. 매일 그날 공부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6번째 시간 마지막에 그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자 테스트 문제 풀자라고 해가지고 얘는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정도씩 풀면 돼요. 부담은 주지 않을게요. 매주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튜브까지는 좀 그렇고 블로그는 어여 들어오세요. 알겠죠? 블로그 주소. 블로그에서 서로 이웃하고 여기다가는 공시누리 서로 이웃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질문 무슨 뭐 자료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꼭 얘기하지만 공시누리라고 다닌다고만 한마디만 써주면 그냥 공시누리 글자만 들어있으면 제가 무조건 그 등업 다 해줄게요. 서로 이웃 다 해줄게요. 뭐 괜히 막 이렇게 괜히 무슨 뭐 서로 이웃을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뭐라 할까 이렇게 서로 이웃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블로그 되게 오래됐어요 저 지금. 그리고 블로그에 지금 보면 서로 이웃된 사람들만 한 3,000명 되거든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비방하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무슨 뭐 방충망 설치해줄게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한번 자정적인 그 필터링을 거치는 것 뿐이에요. 뭐 블로그 아무 수익도 없어요. 옛날에 보면 뭐 파워블로그 막 그랬잖아. 뭐 수익이 되니? 블로그 지금 서로 이웃 신청자가 3,000명에다가 그냥 이웃 신청자만 2,000명 더 있거든요. 아무 수익도 안 돼요. 교재 되게 많습니다. 아까 비문학 교재. 그 다음에 기출풀이 교재.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준비됐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걸 가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지. 2번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대신하고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몇 번이냐 5번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느리다. 조금 PPT가 약간 좀 느려요. 5번. 이게 대표적인 언어 추론 문제예요. 언어 논리. 추론. 문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차포 다 띄고 그냥 얘만 볼게요. 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공무원 국어 공부 안 했어. 나 그냥 평소에 그냥 살았어. 한번 볼게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꼭 문제를 봤으면은 문제에 맞게 답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답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진술은 모두 참이로구나. 볼까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은 참석해. 박 주무관이 오 주무관 따라쟁인가 보다.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은 박 주무관도 참석해. 요거는 참이야. 두 번째, 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해. 요것도 참이야. 그리고
근데 홍주무관이 없으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 홍주무관은 안 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있죠. 오와 박, 박과 홍, 홍과 공. 아무것도 몰라요. 요걸 통해서 이 네 개 중에서 반드시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걔를 찾으란 얘기야. 여러분들, 제가 여기 공신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풀이를 하나 더 놨는데 나중에 해설지, 지금 안 봐도 돼요. 해설지를 보시면은 풀이 1과 풀이 2를 넣어놨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한 풀이를 1 형태로 넣어놨고요. 2 형태로 넣어놨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풀이를 했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역이니 대우니 언어 논리 지식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들으세요. 응? 자,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그냥 들으셔도 돼요. 지금 풀자는 거 아니잖아. 잘 따라와. 내가 아까 얘기했지. 공부라는 게 집요함, 끈기 있다 그랬지. 대체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씨 나중에 하지 뭘. 이러면서 관심이 딱 벗어나요. 그게 집중력의 차이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애랑 와가지고 얘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지금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어떻게 1등급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애 새끼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 집중력 안 되는 거 지금 한 30년 갔으면 대번에 알아요. 어머니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간단한 거니까 따라올 수 있지? 노잼입니다. 자, 첫 번째 진술을 보자고.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주무관도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어. 이건 사실이야. 불변의 진리야.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 마지막에 그치?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으니 박주무관도 참석하는 거라면 우리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박주무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지. 이 정도는 사실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 응? 제시문에는 모두 4명의 진술이죠. 주무관이 진술을 드러나죠. 누구? 오, 박, 홍, 공. 드러나잖아. 만약에 첫 번째 진술, 오가 참석하면 박이 참석해, 오가 참석 안 하면 박 안 하겠지. 두 번째 거 볼게. 박이 참석하면 홍 참석해. 반대로 볼까? 박이 참석 안 하면 홍은 안 하겠지. 이런 걸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을 묶어서 추론하면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주무관이 참석하겠지. 생각해봐. 오가 회의에 참석하면 박이 오고 박이 오면 홍이 온다고 했으니 오가 오면 홍도 오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반대로 볼게. 오가 안 오면은 박이 안 오고 박이 안 오면 홍도 안 오니 오가 안 오면 홍도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있지? 따라서 홍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거꾸로 말하면 뭐야? 오도 안 온 거지. 그지? 어렵죠? 힘들죠? 머리 지금 막 두뇌 풀가동이지? 다시 생각해봐. 오가 안 오면 박도 안 오고 박도 안 오면 홍이 안 오니 오가 안 오면 결국 홍이 안 오는 거잖아. 이 말은 뒤집으면은 홍이 안 왔어. 그러면 오도 안 온 거지. 그냥 홍이 안 오면은 박도 안 오고 오도 안 온 거지 결국에는. 거슬러 가는 거죠. 이런 걸 역이라 그래요. 조금 힘들어도 돼. 두뇌 풀가동 해봐. 따라서 홍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오주무관도 안 온 거란 말이야. 그것은 확실하지. 그러니 정답 4번. 홍이 안 오면은 오도 안 온 거잖아. 이건 확실한 참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선택지 4개에는 더 많은 결론도 있어요. 참이 될 수 있는 결론. 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진술에 의하면은 4는 맞는 얘기지. 할 수 있지.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풀면은 뭐예요? 시간 안에 못 풀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안정적인 90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잘 판단이 됐지만 요거하고 문제를 조금 결이 다른 문제로 바꿔놓으면은 하다가 두뇌 풀가동하다 에이씨 안 해! 안정적인 90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 공부는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이거를 하려면은 풀이 2로 가야 돼요. 풀이 2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저랑 논리 기호학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그냥 말만 들어봐.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오주무관과 박주무관의 관계를 바꿔서 박주무관과 오주무관의 관계 대우로 바꿔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진술에서 박주무관과 홍주무관의 관계를 대우하여서 홍주무관과 박주무관의 대우 관계로 바꾸어 보아야 돼요. 못 알아듣겠죠? 그쵸? 못 알아듣겠죠? 하지만 이거를 보자마자 오가 안 가면은 박도 안 가겠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대우로 바꿔가지고 기호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리 나와요, 답이. 그리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자, 이 문제 내가 낸 거 아니에요. 인사학시제에서 한 거거든요. 솔직히 구급 공무원을 보는데 굳이 이렇게 언어 논리학에 역, 이, 대우, 치환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현재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국가직 7급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시험에는 리트, PSAT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못하면 시험 볼 수가 없거든요. 걔네들이야 필요하지. 걔네들은 해야지. 고위공직이니까. 고위급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절대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굳이 동사무소, 굳이 구청에서 9급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는 개인적인 내 생각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5번.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대표적인 게, 거기 12번. 절대로 여러분들 분위기 위협 조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 12번. 여기 좀 PPT를 넘겨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있으세요. PPT 반응이 좀 느려요. 자, 12번. 노인복지문,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전제라는 말은, 이거 지금 쉬는 시간 좀 한번 주어야 되겠죠? 시간이 그렇게 됐지?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 빵점 내도 돼요. 해설지 읽어도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은 읽은 다음에 이해 안 되면 낮아빠져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 하다가 에이씨, 그건 안 됩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